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저희가 카프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프카는 이론이 좀 필요하고 용어 설명도 좀 필요해서 이론을 따로 동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저희 순서는 아파치 카프카를 먼저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카프카 설치하는 방법. 카프카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카프카와 그 다음에 플런트라고 하는 거와 그 다음에 도커 설치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 부트를 연결해서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카프카가 뭔지가 알아야 되겠죠. 카프카는 저희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카프카는 오픈소스, 그 다음에 분산 이벤트 스트리밍 플랫폼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분산 서버라는 용어가 되겠죠. 그래서 분산 서버는 다른 지역을 통한 부하를 분산시키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용어가 다운타임이라는 용어겠죠. 그래서 다운타임 방지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다운타운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가 문제가 발생을 하죠. 서버에 중단이 되거나 장애가 발생하면 이제 연속성을 유지하는 기술과 전략을 이제 다운타임이라고 하는데 그 다운타임 방지를 위해서 분산 서버를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저희가 만약에 이러한 이론이 필요하겠죠. 만약 여러분들이 ATM기에서 여러 개의 ATM기에서 이렇게 ATM기에서 실시간으로 이벤트가 매 분 혹은 매 초 혹은 매 밀리미터마다 계속해서 발생할 거잖아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게 될 거니까. 자,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 혹은 클라이언트겠죠. 클라이언트에서 여러분들이 SNS 혹은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받게 될 겁니다. 이렇게 전달을 받을 거고요. 자,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겠죠. 자, 전달을 하게 되는데 이게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개발자는 계속해서 이 수신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거래 허용량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만약에 이렇게 개발자는 서버에서 데이터를 읽고 하루에 10개만을 거래를 허용하는 프로세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 10개 이상을 초기화하게 되면 사용자는 알람을 보내는 뭐 시스템을 만든다고 치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카프카는 이런 로고를 사용하죠. 카프카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요청받은 각각의 ATM에서 실시간으로 요청받은 요청들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로 전송하게 되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지금 보시는 이와 같은 서비스를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10개의 데이터를 읽어서 여러분들이 이게 초과된다면 이상 신호를 알람으로 보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개 분산 서버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카프카를 이렇게 여러 개 만듦으로써 여러분들이 분산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벤트를 발생시킨다 라는 정도만 알아주시면 카프카를 사용하신 데는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대체 카프카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게 궁금하게 되죠. 그래서 카프카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카프카는 첫 번째 메시징 시스템의 역할을 하게 되겠죠.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보내준다든지 혹은 경고를 보내준다든지 이런 형태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되고요. 또 한 가지 형태는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가 되겠죠. 만약 어플리케이션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온라인으로 되어 있고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는 오프라인으로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수신을 만약에 못 받겠죠. 왜냐면은 온라인으로 되어 있고 오프라인으로 되어 있다니까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에 카프카 서버가 이렇게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카프카의 서버가 이렇게 존재하고 그러면 이때 카프카는 뭐가 돼요? 메시지 서비스가 되겠죠. 그래서 메시지 서비스를 구성하게 되죠. 이렇게. 그러면은 온라인이었던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전송해 줄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전송된 데이터를 다시 카프카 서버를 통해서 이렇게 보내줄 건데 이때 카프카가 하는 역할은 지금 보시는 어플리케이션 1에서 자, 어플리케이션 1에서 메시지를 잠깐만요.
메시지를 전송할 경우 어플리케이션 2가 데이터를 수신하지 않으면 데이터는 사라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실시간으로 이렇게 전달받게 되니까 뭐 채팅 서비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카프카 메시징 서비스를 추가하여 얘가 오프라인이었는데 온라인으로 접속됐을 때 여러분들이 받지 못했던 서비스를 다시 수집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메시징 시스템, 카프카가 하는 역할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데이터의 통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데이터의 유형을 통합하는 건데 물론 제이슨으로도 가능하지만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처리할 때 타입 변환이 필수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시스템들은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뭐 프론트엔드도 있을 거고 데이터베이스도 있을 거고 챗 서버도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데이터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통해서 받을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데이터 서버, 시큐리티 시스템, 그 다음에 리얼타임 모니터링, 그 다음에 다른 서비스들이 이렇게 존재할 건데요. 이 데이터들의 데이터를 서로 전송을 받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데이터 타입이 변환이 필수예요. 예를 들어서 프론트엔드. 자,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송하기 위해서는 또 데이터 서버에 맞춰서 보내줘야 되고 지금 보시는 시큐리티 서버, 리얼타임 모니터링, 그 다음에 아더 서비스도 다시 이렇게 다 변환해서 보내줘야 되겠죠. 하지만 카프카를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통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자, 위에 거를 그대로 갖고 와서 사용해 주도록 하죠.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이 여러분들이 보내주는 것이 이렇게 존재한다면 여러분들은 카프카를 통해서 중간에 데이터를 한 번에 통합적으로 보내게 되겠죠. 그래서 형태가 이러한 형태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보내주면 될 거고요. 다 처리해서 보내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각각의 서비스들도 다 통합적으로 이렇게 보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카프카를 통해 데이터 및 스키마에 상관없이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형태를 가져가게 되겠죠. 이게 카프카의 역할이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까지 카프카 이론을 하면서 카프카가 전체적으로 어떤 오픈소스 분산 이벤트 스트리밍 플랫폼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오픈소스는 다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분산이라는 얘기도 지금 여기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이벤트라는 것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가 전송되고 그 다음에 수신되고 그 다음에 저장하고 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스트리밍 전달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역할이 지금 보시는 메시징 시스템 역할을 하고 내가 오프라인일 때 이제까지 받지 못했던 데이터를 한꺼번에 좀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의 통합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였고요. 이제까지는 각각의 시스템에 맞춰서 데이터를 변경하거나 수정해서 보내줘야 됐지만 혹은 어댑터라는 걸 만들어줘야 됐지만 카프카를 통해서 보내게 되면 데이터 스키머에 상관없이 보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카프카를 구성하는 저희가 아키텍처를 먼저 봐야 되겠죠. 아키텍처를 얘기할 때는 팝서브 모델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프카의 아키텍처 구조를 좀 보도록 하죠. 용어도 같이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카프카는 먼저 데이터를 발생시키는 퍼블리셔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서브스크라이브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수신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카프카가 존재하게 될 거고요. 이렇게 가운데 카프카가 스트리밍으로 전달을 해줄 거니까 메시지를 이렇게 필요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카프카는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카프카, 이제 브로커라고 하는 애가 하나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로커라고 하는 애가 하나 필요하게 되고요. 자, 브로커라는 게 하나 필요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설치하시거나 혹은 환경을 잡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데이터를 퍼블리셔에서 이렇게 전송을 하게 되겠죠, 데이터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전송된 데이터가 카프카를 통해서 이제 서브스크라이브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퍼블리셔에서 메시지 이벤트를 발생을 시키면 카프카에서 이 메시지를 이렇게 저장하고 갖고 있다가 그 다음에 요청이 들어오거나 혹은 상황에 맞을 때 여러분들이 서브스크라이브 쪽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전송해 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그 다음에 서브 모델이라는 구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여기 퍼블리셔라든지, 그 다음에 브로커라든지, 그 다음에 뭐 지금은 서브스크라이브로 적었지만 컨서머가 되겠죠. 컨서머 같은 용어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프카의 컴포넌트입니다. 카프카의 컴포넌트는 좀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카프카의 컴포넌트 정도만 아셔도 여러분들이 수업을 따라오시거나 혹은 여러분의 면접을 보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카프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프로듀서, 그 다음에 컨서머, 그 다음에 브로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프로듀스는 메시지를 보내는 역할, 아까쯤에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 컨서머는 메시지를 가져가는 역할을 맡는 거고요. 그래서 카프카에서 읽게 되겠죠. 그 다음에 브로커라는 부분은 카프카 한 대, 서버의 한 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듀서에서 만들어진 도메인을 저장하고 있다가 컨서머에게 전달하는 역할이 되겠죠. 그래서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똑같이 그림을 그려드리면 여러분들이 퍼블리셔라고 하는 데이터를 이제 발생시키는 부분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방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받는 서브스크라이브 쪽, 그쪽이 이제 컨서머가 되겠죠. 이렇게 존재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에 이제 여러분들이 카프카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카프카 브로커는 바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영역이 있어야 돼요. 그걸 이제 클러스터라고 하겠죠. 그래서 클러스터가 이렇게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 클러스터 안에 이렇게 브로커들이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메시지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그 메시지들을 보관하는 곳이 이제 브로커라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퍼블리셔에서 이렇게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게 되면 카프카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이제 수신해서 가지고 있고 그거를 서브스크라이브, 그러니까 뭐예요? 컨서머한테 갖게 되겠죠. 자, 그래서 컨서머는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줄 거고요. 되셨죠? 그 다음에 컨서머 쪽, 퍼블리셔 쪽은 데이터를 보내고 이제 서브스크라이브, 컨서머 쪽은 데이터를 수신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데이터도 이렇게 보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받아주면 된다라는 것들로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의 용어는 프로듀서라고 하는 데이터를 보내는 곳, 여기 퍼블리셔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수신하는 곳, 컨서머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카프카라는 부분이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클러스터입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는 카프카의 공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안에 데이터가 저장되는 공간은 브로커라고 하는 거고요. 정리해두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카프카 브로커는 카프카 한 대 서버 한 대를 의미하고요. 프로듀서가 보낸 메시지를 받아 저장하고 컨서머가 요청하면 거기서 꺼내서 전달하게 되겠죠. 즉, 카프카에서 실질적으로 메시지를 저장, 관리, 전달하는 핵심 서버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두 개는 처리가 될 거고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안쪽에 들어가 있는 브로커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로커 쪽에서는 두 개의 용어를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리해드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토픽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티션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카프카 클러스터 안에 브로커 부분을 상세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토픽은 메시지를 저장하는 카테고리, 폴더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토픽은 내부적으로 여러 적의 파티션으로 나누게 되겠죠. 그래서 파티션 단위로 데이터가 저장되고 거기서 순서를 보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티션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읽었는지 그 다음에 그 순서를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ATM기가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주게 되겠죠. 첫 번째 그림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ATM기가 만들어주면 여러분들이 여러 개의 이제 컨서머들이 사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컨서머들이 이렇게 있겠죠. 아까쯤에 저희가 프로듀서라고 했던 부분과 그 다음에 위에 보시는 서브스크라이브 부분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가운데 카프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카프카가 이렇게 카프카 클러스터 안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브로커가 존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브로커 안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요청이 들어오겠죠. 뭐 카드 요청이라든지 그 다음에 모바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책 예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행기 예약 그 다음에 뭐 보험에 관련된 애들이 존재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애들이 존재하게 되면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분을 하기 위해서 뭘 만든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토픽으로 구분하게 되겠죠. 그래서 카드와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결제 토픽으로 만들게 되고요. 그다음에 무비와 그다음에 뭐 비행기 예약 같은 경우에는 예약 토픽이라는 주제로 만들게 되고요. 그다음에 보험에 관련된 건 보험 토픽, 그다음에 책에 관련된 건 책 토픽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ATM에서 이렇게 쌓아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ATM에서 이렇게 돼 있다면 토픽을 구분을 했다면
각각의 이제 애들이 한꺼번에 서버를 바라보면 힘들기 때문에 서버에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컨서머인 첫 번째 안은 결제 토픽을 이렇게 바라보게 만들면 부하가 줄어들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약 토픽을 이렇게 읽어내면 여러분들이 하드웨어 부하가 줄어들게 되겠죠.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토픽 안에는 내부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토픽을 조금 위로 올리고 토픽은 아까쯤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토픽 안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티션이라는 부분으로 내부적으로 여러 개로 구분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북토픽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한 가지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파티션 말 그대로 구분 인자로 가1, 가2, 가3이라는 책과 나1, 나2, 나3이라는 책으로 구분이 돼서 파티션 두 개로 나눠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컨서머 3에서는 이렇게 읽어내게 되겠죠. 그래서 나는 나에 관한 책이 필요해 라고 하면 가는 읽지 않고 나 책을 요청하게 되겠죠. 그래서 책 나를 요청을 하면 여러분들이 토픽 안에 있는 나의 파티션만 읽어서 처리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정리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자, 카프카는 파티션에 저장, 카프카는 메시지를 파티션에 저장할 특정 키 기준으로 사용해서 분배하게 되겠죠. 그거를 파티션이라고 한다. 그래서 가책은 파티션 1에, 나라고 시작되는 이름은 파티션 2에 이렇게 저장해서 컨서머가 나 1을 요청하면 카프카는 자동으로 해당 키가 배정된 파티션을 찾아 그곳의 데이터를 갖고 오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하드웨어 부하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게 되는 환경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들도 토픽과 파티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파티션도 저희가 좀 정리해 드리면 파티션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시지를 종류별로 구분하는 폴더이다. 그 다음에 폴더 안에는 파티션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컴포넌트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프셋이라고 하는 아이와 그 다음에 컨서머 그룹입니다. 컨서머 오프셋도 되게 중요하고 컨서머도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프셋은 파티션 내에서 메시지가 저장되는 위치 번호죠. 자, 아까쯤에 저희가 파티션이 이렇게 저장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애들이 가1, 가2, 가3이 있는데 얘네를 숫자를 부여해서 내가 어디까지 읽었는지 혹은 어디까지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할 때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컨서머 그룹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보시는 컨서머들이 있죠. 그래서 컨서머들이 묶는 거죠. 이렇게 묶어서 이 컨서머들은 결제에만 사용되는 컨서머입니다. 얘는 책만 검색되는 컨서머입니다. 이렇게 나눠서 처리할 수 있는 컨서머 그룹을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그림으로 그려드리면 자, 처음에 프로듀스에서 이렇게 아까쯤에 있었던 프로듀스에서 데이터를 만들면 컨서머가 처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컨서머가 이렇게 받아내게 될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북은 여러분들이 브로커로 되어 있고 그 안에 이렇게 토픽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토픽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거고 그 안에는 파티션으로 되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파티션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러면 파티션 안에는 아까쯤에 뭘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순서가 정해져 있는 오더죠. 오더. 순서가 되어 있는 아이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메시지가 받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메시지가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읽었던 부분이고요. 파란색은 읽지 않은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프로듀스에서 데이터가 이렇게 전송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토픽에서는 이 데이터를 받아서 파티션 안에 저장을 하는데 파티션의 구분은 아까 제가 보신 것처럼 키를 가지고 작성을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이렇게 순서대로 0, 1, 2, 3, 4라는 게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컨서머는 이 데이터를 읽게 되겠죠. 자, 그래서 오프셋은 뭐다? 지금 보시는 이 숫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프셋은 데이터가 들어올 때 순서,
보더 순서 위치를 부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컨서머는 03번은 2번까지 읽었음을 나타내게 되겠죠. 그래서 컨서머 03은 이렇게 2번까지 읽었으니까 다음에 읽을 때는 3, 4번부터 읽으면 되겠다라는 걸 얘기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걸 또 그림을 조금 더 그려드리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픽 안에는 여러 개의 파티션이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토픽을 바라보는 아이들을 이렇게 묶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컨서머 그룹이 될 거고, 이 컨서머 그룹은 이 북의 토픽을 모두 바라보는 애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 컨서머 3는 파티션 1을 보고, 그 다음에 컨서머 04는 파티션 2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컨서머 5는 파티션 3를 바라보는 이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의 의미는 다 하드웨어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인 거고요.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자, 설명을 드리면 하나의 토픽은 여러 개의 컨서머가 협력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묶어놓은 하나의 팀 단위이고요. 그래서 카프카는 컨서머 그룹 단위로 메시지를 배분하게 됩니다. 즉 하나의 그룹 안에는 각 메시지가 한 번에 처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드웨어 부하를 줄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요거는 설명을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조금 고민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카프카는 버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카프카 2.0에 해당하는 그냥 2.0X에 해당하는 애들은 주키퍼라는 게 좀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키퍼에 대한 것들도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주키퍼를 사용할 게 아니고 저희는 크래프트 서버를 좀 사용할 거라서 약간 다르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혹시 사용하시는 회사의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르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카프카 컴포넌트 마지막 이론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프카는 저희가 버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키퍼라는 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카프카 2.0이냐 아니면 카프카 3.0이냐로 바뀌는데 저희 수업은 저희가 3.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프카 2.0까지는 클러스터와 브로커 상태 관리, 방금 전에 말씀드린 클러스터와 브로커 상태 관리 용도로 사용되는 주키퍼라는 게 존재하게 있었고요. 하지만 저희가 카프카 3.0 이후는 크래프트 모드라고 해서 저희가 주키퍼를 삭제하는 추세가 되겠죠. 그래서 주피커 서비스와 같이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도식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만들어내는 저희가 하셨던 프로듀서와 컨서머, 그 다음에 카프카 클러스터 이런 것들을 주피퍼 서비스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주피퍼 서비스를 실행시켜야 되는데 저희가 3.0에는 아예 빠져있고 제거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메타데이터로 클러스터 아이디를 만들어서 관리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들을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프로듀서 여러분들이 조금 왼쪽으로 옮겨야 되겠네요. 자, 넘기고 자, 이렇게 돼 있죠. 전체적인 흐름은 프로듀서, 그 다음에 토픽, 그 다음에 브로커 저장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컨서머에서 그룹 단위로 메시지 읽고요. 그 다음에 오프셋, 아까쯤에 저장되는 파티션 안에 저장되는 순서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읽을 위치를 관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클러스터, 브로커들의 집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9버전에서는 이제 2.0 버전이죠. 주키퍼가 전체 흐름을 조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흐름으로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보셔야 될 그림은 이렇게 그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쯤에 있었던 것들 내부를 좀 상세적으로 그림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주키퍼는 3.5부터 제거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키퍼와 클러스터 프로듀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뭐 어떻게 만들어요? 주키퍼에 의해서 만들어주고 물고는 3.5부터 제거됐고요. 그래서 카프카 클러스터 서버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토픽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토픽이 만들어지면 여러분들이 프로듀서와 컨서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토픽에 이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보내게 되겠죠. 그러면은 파티션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서 데이터가 0, 1, 2, 3, 4, 0, 1, 그 다음에 0, 0, 1, 2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나눠져서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신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컨서머에서 데이터를 수신하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주키퍼 모드와 그 다음에 크래프트라고 하는 구조를 같이 좀 설명을 드리면 이와 같이 설명이 좀 될 것 같아요. 자, 기존에는 모델은 프로듀서, 그 다음에 카프카 브로커, 그 다음에 주키퍼, 그 다음에 카프카 브로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가 되어 있다면 크래프트 모델은 프로듀서, 그 다음에 카프카 브로커 메타데이터 내부에 저장이 되고요. 컨서머에 그 다음에 브로커 이렇게 전달되는 형태죠.
그래서 크래프트는 카프카, 그 다음에 레프트, 그 다음에 메타 모드라고 하는 거고요. 카프카가 주키퍼 없이 스스로 클러스터 메타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사용하시게 되겠죠. 그 다음에 크래프트는 주키퍼를 대신하는 그래서 카프카 내부의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는 세 가지 다 해보도록 할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프카의 종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프카의 종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카프카, 여러분들이 이제 맨날 카프카라고 하는 아파치 카프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컴플루언트라고 하는 카프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컴플루언트, 그 다음에 AWS, 여러분들이 이제 클라우드죠. 클라우드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는 방식이 좀 다르겠죠.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디에 사용되냐 이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형태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는 곳만을 좀 정리해서 드렸는데요. 카프카나 그 다음에 컴플런트 카프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클라우드 부분에서 보시면 카프카는 완전 무료예요. 그래서 오픈 소스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컴플런트는 기업 확장 버전이죠. 그래서 유료 서비스가 있는데 당연히 더 기능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클라우드 운영형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카프카는 여러분들이 무료고요. 그 다음에 컴플런트 카프카는 당연히 유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클라우드는 보시는 것처럼 사용량 기반으로 되어 있죠. 패킷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카프카는 직접 운영하고 컴플런트는 이제 직접 운영 또는 클라우드로 하시게 되고요. 운영이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클라우드는 당연히 클라우드 쪽에서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프카는 사용 용도가 가장 중요하겠죠. 개발자나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카프카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기능이 되게 많거나 유료 기능을 좀 많이 사용한다라고 하시면 컴플런트 카프카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관리가 필요 없고 그냥 운영만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셔서 저희가 카프카를 뭔지, 그 다음에 카프카가 중요한 컴포넌트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카프카는 어떻게 구조가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강의 동영상부터는 저희가 카프카 설치하고, 그 다음에 컴포넌트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도커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파치 카프카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거요. 요 카프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윈도우에서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컴플런트 카프카는 저희가 WSL을 통해서 리눅스에 한번, 리눅스에 한번, 우분투에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클라우드는 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도커까지만 저희가 설치해서 저희가 수업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설치를 할 거기 때문에 용어들을 조금 알고 계시면 다음에 좀 듣기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용어를 좀 잘 정리하시고 최소한 저희가 컴포넌트 정도가 그 다음에 전체적인 구조만 좀 이해하시고 계시면 저희가 개발하시거나 그 다음에 저희가 운영하실 때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